응답하라 빠순이 파워. 기자가 된 건 8알이 팬심이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오빠가 연예계 활동을 접고 유학을 떠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를 배웅하기 위해 태어나 처음으로 김포공항에 갔더랬다. 인천공항 생기기 전 일이다. 출국장 폴리스라인 밖에 몰려든 팬들 속에서 한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던 중 거침없이 오빠에게 다가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포착됐다. 자연스레 오빠와 인사를 나누며 사진을 찍어대는 그들, 기자였다. 포장해 간 선물, 오빠가 좋아하는 소주 몇 번과 안주꾸러미라는 찰진 선물이었다. 그러나 무거웠다. 그 선물을 그대로 들고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결심했다. 기자가 되리라. 늘 신기한 사람들이 있다. 태어나서 연예인을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고 사춘기를 견뎌낼 수 있냐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차곡차곡 빠순이 이력을 쌓아온 사람으로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지다. 이성과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마구 솟구치던 나이. 그러나 일상은 학교 아니면 집뿐이었던 시절에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 빛나는 그와 그녀들은 한없는 매혹이었다. 영화를 한 편 보고 나면 바로 남자 주인공에 빠져들었다. 그 중에는 로키 시리즈의 근육덩어리 실베스타 스텔론도 있었고, 훗날 코믹 캐릭터로 변신해 짙은 안타까움을 안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김보성도 있었다. 담다디의 이상한 언니에 빠졌을 땐 그녀가 나오는 가요 프로그램을 놓쳤다고 엉엉 울다가 엄마한테 등짝을 쳐맞기도 했더랬다. 본격적인 팬질의 길로 들어선 건 앞에 등장한 오빠부터였다. 당시 한창 주목받는 신예 배우였던 그는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유머 감각이 발군이었다. 같이 방을 쓰던 언니는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의 애청자였기에 매일 밤 10시가 되면 둘 중 한 사람은 헤드폰을 쓰고 각자 라디오에 빠져들었다. 오빠 기사가 나온 스포츠 신문이나 잡지를 열심히 사모았고, 그가 진행하는 라디오의 공개 방송이 있는 날이면 1호선 전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다. 어떤 주말에는 그가 살고 있다는 광명의 주공 아파트를 찾아가 할 일 없이 서성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오빠를 본 적은 없다. 다만 같이 기다리던 팬들이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나이 지긋한 아저씨를 보고 오빠네 아버지인 것 같다고 해서 괜스레 시아버지라도 만난 양 흥분했던 기억은 있다. 몇 년 전 큰 인기를 모은 응답하라 1997은 그 시절의 나를 떠올리게 하는 드라마다. 물론 드라마에 나오는 아이돌 팬들은 나보다 조금 어린 세대다. 한국에서 아이돌 팬 문화가 형성된 건 1990년대 초반 서태지와 아이들부터였고, 1990년대 후반 H.O.T와 잭스키스 등이 등장하면서 본격 궤도에 올랐다. 조직적인 팬클럽 활동도 이 무렵 시작됐다. 아이돌 팬문화가 한창 꽃피던 그때 이미 대학생이 된 나는 뉴키즈 온 더 블록의 조던 나이트를 마지막으로 팬여의 생활을 접고 음주 가무의 대학 생활을 만끽하는 중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일찍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딸의 중대한 약점을 일찌감치 간파한 나의 모친께서 일갈하신 바, 네가 저 시절에 중고딩이었으면 너는 아마 팬질하느라 대학도 못 갔을 거다. 빠순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 외로운 팬여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한 사람으로서 응답하라 1997이 팬심의 긍정적인 측면을 처음부터 부각시켰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주인공 시원은 H.O.T 토니의 팬으로 오빠를 보기 위해 부산에서 상경해 오빠의 집밥을 시키는 열혈 빠순이. 반에서 꼴등하던 시원이는 아이돌 멤버들을 주인공으로 한 팬픽을 쓰다가 창작의 재능을 발견하고 작가가 된다. 오빠를 가까이에서 보겠다는 일념으로 기자의 꿈을 키웠던 나를 포함해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다. 명문대 철학과에 다니던 가수 신해철을 동경해 철학과에 가더니 박사까지 따버린 친구. 친구야, 너무 멀리 간 거 아니니? 오빠들에게 저런 옷을 입히는 걸 참을 수가 없다며 패션을 탐닉하다가 디자이너가 된 친구 등등. 오빠에 대한 사랑이라는 강렬한 열정 속에서 할 일 없이 헤매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를 깨달은 바람직한 사례들 말이다. 그러니 부모님들, 자녀가 아이돌에만 빠져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오히려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아이에겐 팬질 한번 해보렴 권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단 부작용은 늘 따르는 법. 손에 잡히지 않는 존재를 동경하고 탐닉하는 빠순이 기질도 어쩌면 타고난 것이라. 한번 팬질에 열을 올렸던 이들 중에는 어른이 되어서도 대상을 바꿔가며 끝모를 팬질의 외길을 걷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어느 덕후께서 남기신 명언처럼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뒷이야기가 있다. 기자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드라마처럼 오빠와 만나게 된다. 그때 나는 사회부 수습기자 생활을 마치고 막 문학으로 발령이나 방송 담당을 하고 있었다. 여느 날처럼 출근해 다음날 신문에 실릴 TV 하이라이트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등 뒤에서 불쑥 나타나 내 옆 선배 자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여기가 영화 담당 오모모 기자 자리 맞죠? 오 마이 갓. 그에 대한 팬심이 정지된 지 10년도 넘었는데 목소리만 듣고 알았다. 아, 오빠구나. 순간 온몸에 마비 증상. 가까스로 고개는 돌렸으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겨우 쥐어짜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맞아요. 신작 영화 인터뷰를 하려 신문사를 찾아온 오빠는 스스럼 없게도 털썩 내 옆자리에 앉아 선배를 기다렸다. 실제로는 2, 3분에 불과했을 그동안이 안절부절 못하던 나에겐 헤아릴 수 없이 아득하게만 느껴졌더랬다. 드라마라면 이와 같은 극적 재회는 사랑을 예고하건만 현실은 그는 이미 두 아이의 아빠였다. 이후 그를 직접 인터뷰할 기회가 찾아왔다. 그날 아침 나의 과거를 속속들이 아는 엄마와 언니가 더 흥분했다. 꿈을 이루었구나. 장하다. 그런데 아직도 떨리니? 이 인터뷰에서 나는 왕년에 그의 열혈 팬이었음을 밝혔고 그는 지나치게 감격했다. 함께 출연한 후배 배우에게 이 기자도 내 팬이었다잖아. 나도 예전엔 청춘 스타였다니까 라며 한껏 들떠 떠벌렸다. 덕분에 인터뷰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으나 나는 왠지 마음이 짠했다. 별은 그냥 별로 남겨두는 게 좋았을지도. 내 꿈의 시작과 함께한 반짝이던 오빠는 이제 조금 뒤떨어진 유머 감각의 중견 배우가 되었지만 난 여전히 그를 응원한다. 그가 출연한 영화는 지금도 무조건 꼭꼭 극장에서 2번씩 챙겨보고 있다는 게 그 증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